예, 2024년 8월 29일, 음력으로는 7월 26일이 되겠습니다. 저녁 9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태고사의 새발견, 여름 특집 9번째, 우리 이번에 이 강의하는 내용이 바로 그동안에 우리가 샤머니즘, 샤먼, 이런 거에 대해서, 정체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가 어려웠는데, 우리 한국문명학술원의 오랜 시간 동안의 연구에 의하여, 과거에 제가 2, 3년 전에, 유튜브를 올리면서도, 이거, 우리의 역사가 이 브라만교인데, 우리의 역사가 서역 중앙아시아에서 왔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고고학적으로 유물 유적이 발견되는 것이 모두 다 대부분이 AD 4, 5세기에 걸쳐서 발굴이 되고 있는 그리스, 그다음에 지중해 문화권에서 나오는 이런 유물들인데, 이렇게 의문을 가지면서도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에 이미 서양 철학, 동양 철학, 서양사, 동양사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포획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 바로 서양사, 동양사 이렇게 구분했다는 뜻은 바로 서양사 우월주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하나의 학문적인 카르텔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더불어서 우리가 동양 문화, 서양 문화, 서양 문명, 동양 문명은 서양 문명은 우수하고 동양 문명은 보잘것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엄연하게 이제 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 서양 철학의 시작을 자연 철학, 그 다음에 인문 철학 이렇게 이제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가 탈레스, 소피스트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자연 철학에, 피타고라스 이런 사람들이 다 자연 철학에 들어가는데, 이제 소크라테스부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인문 철학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지내왔는데, 지금 우리 한국문명학술원에서 이렇게 그동안에 노력한 학문적인 업적을 이렇게 내놓고 보니까 바로 이 자연 철학이라고 말하는 탈레스, 피타고라스 이런 철학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샤먼 제국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샤먼 문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자연 철학이라고 하면 단지 인문 철학에 이전에 있었던 별 보잘것없는 이런 철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더불어서 이 동양 철학은 또 서양 철학에 비하면 소위 말하는 서양 철학의 시작인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이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이런 거에 비하면 동양 철학은 별 보잘것없는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우리가 이렇게 세뇌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벽을 깨뜨리신 분이 이제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박용수 선생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박용수 선생님께서는
샤먼의 제국과 샤먼의 문명과 약 20권에 속하는 이 책을 쓰면서 그야말로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을 하나로 묶어서 이것이 결코 이렇게 분리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저는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제가 한국사 복원을 위해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항상 그 의문점이 있었는데, 그 의문점이 바로 박용숙 선생님의 책을 통해서 특히 샤먼의 제국과 샤먼의 문명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 확신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학문적인 학문에 올라탔다는 말을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라의 이 풍류도라든지 소위 말하는 그 신라가 가지고 있는 골품 제도라든지 신라가 가지고 쓰고 있는 말과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모두 다 서역에서 중앙아시아에서 건너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이르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동양과 서양을 구분해서 지금도 상당한 거의 190%, 99%는 우리 지금 이제 강단에 써 있는 철학자, 사상가들은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을 엄연하게 구분해서 만약에 이 진시황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말하게 되면 펄쩍 뛸 것이고요. 이사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말하면 또 펄쩍 뛸 것입니다. 자, 더불어서 우리가 춘추 전국시대라고 말하는 춘추 전국시대, 그러니까 춘추 시대의 역사를 적은 것이 바로 춘추지 않습니까? 이 공자가 썼던 이 춘추, 효경, 논어, 이 글이 바로 한자로 쓰여져 있지 않고 또 이 금문으로도 쓰여져 있지 않고 이것이 바로 이 생계의 글자인 이 셈어에 속하는 과두문자, 세기문자라고 말한다면, 또 이 세기문자는 고대 페르시아 문자를 세기문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쓰여졌다면 아마 또 펄쩍 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자, 노자, 맹자 뿐만 아니라 붓다, 기타 이런 사람들이 서역의 중앙아시아 사람이라면 아마 또 펄쩍 뜰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구무명 학술에서는 그동안에 많은 그 고민을 거듭해 온 결과 바로 이 샤머니라는 것은 바로 지금 현재 힌두, 천독, 천축이라고 불리는 바로 서역인 중앙아시아에서 시작되었던 철학과 사상이다. 이렇게 뭐냐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자, 맹자, 노자, 붓다가 다 이 서역 중앙아시아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요. 자, 더불어서 샤먼의 철학과 사상이 바로 지금 현재 인도에서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이 바로 인도의 민족 종교인 힌두교인데, 힌두교가 바로 샤먼교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뭐냐면은 깊이 들어가서 과연 그럴까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힌두교에서 말하고 있는 삶의 방식과 철학과 사상, 생활 습성이
우리가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듣고 가르치고 하고 있는 내용하고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거의 100%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조상들이 제일 먼저 가르쳤던 교과 과목이 바로 이 천자문이라든지 명심보감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학이라든지 시경, 서경, 주역, 논어 이런 책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 샤먼교 내지 지금 현재 인도의 이 힌두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하고 거의 100%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힌두교 샤먼교에서 삶에 대해서 4단계가 있는데 이거를 산스크리트로는 아시라마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풀어 보면 1번 첫 번째로 아까 삶에 대한 4가지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번 성품과 망가짐을 훈련하는 단계. 여기 이제 우리가 가장 어린 나이에 성품과 망가짐을 훈련하는 단계. 여기 바로 우리 지금 현재 책은 바로 명심보감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 천자문, 수학, 대학 이렇게 이제 가르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학생기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생기가 지나게 되면 우리가 결혼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는 바로 결혼은 약간 부끄러울 듯 할 때 결혼을 해야 된다는 그 말이 우리가 내려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결혼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교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삼종지도, 이 삼종지도가 저는 유교에서 나온 거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 공부를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게 바로 힌두교 내지 샤먼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철학 사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두 번째는 모계사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힌두교의 경전인 베다 공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가주기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학생기 가주기, 가주기를 다른 말로 결혼기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입석이라고 했는데, 자, 그래서 학생기와 가주기에서 이러한 의무가 마치게 되면 사회생활에서 물러나서 자연 속에서 경전 공부를 한다든지 우리가 낙향하여 우리가 고향에 돌아가서 살아간다는 내용하고 일치하는 것입니다. 거의 100% 일치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입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 명상 최고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가 이 명상 세계에 접어드는 관계를 우리가 유랑기라고 한다 이거죠. 유랑기라고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지수 선생님께서 이 책에 이 부분을 3의 4단계 아시라마라고 해서 이 4단계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또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 이지수 선생님께서 인도에 대하여 라는 이 책에 쓰여져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삶의 기본적인 요구와 목적을 단계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한 개인의 삶은 4단계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라마로 부르는데 이 아시라마는 어근이 바로 힘쓰다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힘쓰다 노력한다. 자, 그래서 이 아시라마는 노력하는 행위 또는 노력하는 장소, 즉 수행처, 은둔처를 뜻하기도 하고 생의 단계라는 의미에선 특정한 목적의 성취를 위해 노력을 집중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한 사람의 일생은 아까 앞에서 첫 번째
학생기, 두 번째 가주기, 세 번째 임석기, 네 번째 유랑기로 네 단계로 나누어지며 처음 두 단계가 아까 학생기와 가주기로 처음 두 단계가 이 세상 속에 잘 살기 위한 노력의 시기라면은 마지막 두 단계, 즉 임석기와 유랑기, 임석기와 유랑기, 마지막 두 단계는 세속적 세계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시기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세 번째 강의를 하면 학생기는 성품과 마음가짐을 훈련하는 단계로서 우리가 이 유아기에 있는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공부, 천자문, 명심보감, 수학, 대학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유아기를 지나서 이제 성년기에 접어들어가면서 이거를 결혼기라고 하는데 이걸 가죽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삼종지도라는 것은 바로 어릴 때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고 나면 아들을 따른다는 것이 이게 삼종지도인데 이 내용하고 우리가 모계사의 베다 공부 이 내용하고 완전히 일치한다는 겁니다. 힌두교와 사먼 세계는 완전히 일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2, 3년 전에부터 바로 신라의 골품 제도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같고 우리는 바로 브라만 교를 가지고 있는 제사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던 거와 오늘날에 지금 현재 이 시기에 와서 공부를 하고 결론을 내리는 내용과도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공부를 하였던 의미가 보람을 가지게 되고 저는 지금도 다시 한번 환구무명 학술은 이름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샤먼 제국의 샤먼교는 풍류교는 바로 지금 현재 인도의 힌두교하고 완전 일치한다. 그리고 힌두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생활 방식과 철학 사상이 완전히 일치한다. 그리고 우리의 고대사와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할 수가 있고 앞 시간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바로 타고르가 바로 동양의 이 등불이 코리아에서 일어난다는 말이 과거에는 그 뜻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 코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철학과 사상이 이 타고르가 살고 있는 힌두교하고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그때 이미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아까 의무를 마치게 되면 낙향을 하여 사회생활에서 물러나서 자연 속에서 경전을 공부하면서 낙향하여 후학을 가리킨다는 말과도 완전히 일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멋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주변 사람에게 그 피해를 주지 않고 나이가 들어도 한치의 끈함이 없이 엄중하게 살아간다는 말을 제가 2, 3년 전에 유튜브를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철학과 사상은 우리의 풍류도는 항상 긍정적인 철학을 바탕으로 하지 유불선도에서 가지고 있는 사물을 객관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신바람 사상이고 이것이 또 제가 일명 이야기하고 있는 풍각적인 사상하고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골품 제도라는 것이 바로 만장일치제인데 이 골품 제도가 우리가 힌두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카스트 제도하고도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삶에 대한 4가지 방식으로서 산스크리트로는 아시라마라고 하는데, 이 4번째 이 유랑기는 바로 명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명상을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불교에서 잘 지금 이제 이 요가의 방식이 남아 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자선을 해서 꼿꼿하게 죽는 모습이 바로 이 멋있는 삶이고, 이거보다도 더한 샤먼교에서, 풍류교에서, 힌두교에서 멋진 삶은 바로 서서 죽는 그런 입장이 될 때 가장 명예로운 멋있는 죽음이다, 이렇게 저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힌두교 내지 샤먼교 풍류도는 같은 말인데, 이러한 삶의 어떤 방식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일단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 4가지를 1번, 2번, 3번, 4번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시켜 드리면, 첫 번째, 이 아까 명심보감 천자문 소학대학을 1년 이 학생기에는 유학이죠. 학동들, 그러니까 학동들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 시기는 4가지 목적 가운데 처음에 열거된 다르마를 공부하고, 다르마라는 것은 법입니다. 그것을 통해 나머지 삶의 기초가 되는 성품과 마음가짐을 훈련하는 단계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다르마는 일생을 지배하는 것이므로 이 시기에 다르마를 익히는 것은 나머지 삶에서 다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준비이기도 하고, 또 이 유아기 내지 학생기는 어린 소년이 스승의 집에 공부하기 위해 부모 곁을 떠나는 것을 시작된다. 이때 우빠나야나라는 의식을 치르며, 이것은 부모로부터 육체를 받은 첫 단계 탄생에 대해 정신적인 탄생, 곧 2번째 탄생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은 학생에게 정신적인 아버지와 같고, 베다와 다르마의 학습이 가장 중요한 교육 내용이지만, 그 밖에도 음악, 궁술, 학문, 의술, 기타 실제적인 기술과 공예도 가르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도의 문화와 전통은 이러한 교육 제도를 통해 개성되고 발전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샤먼에서 배워야 될 유계가 바로 무엇이냐? 천문학과 연금술, 그 다음에 풍수지리, 그 다음에 음악, 예술, 그 다음에 사냥, 술, 이렇게 유계를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런 유아기가 지나고 우리가 이제 성년기에 들어오면 이제 결혼기가 되는데, 요거를 우리가 가죽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학생기가 끝나면 사마와르타나라는 기가의식을 지내고 결혼과 더불어 가죽기로 들어가는데, 사회는 가죽기에 속한 사람들의 경제활동과 자손 번식에서 유지되기 때문에 삶의 4단계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수부강령, 유호도, 고정명, 서경에 나오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도인에 따르면, 인도인이라 부르면 안 되고 이 천축인입니다. 천축인에 따르면 인간은 태어남과 더불어 3가지 빚을 지고 이 세상에 나온다. 첫 번째,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준 신들에 대한 빚이고, 이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체 발견은 수지부모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말이고, 이것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운 내용하고 완전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한 가정의 구성원이 되게 해준 부모와 조상에 대한 빚이고, 즉 우리가 상강오륜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강오륜이 바로 여기에 말하는 내용하고 완전 일치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지식과 학문을 보존하고 가르침으로써 문화와 정신의 세계에 다시 태어나게 해준 스승들과 성자들에 대한 빚이라는 것을. 자,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바로 최고의 행복은 천하인재를 모아서 제자를 삼아서 그들을 교육시키는 것을 스승의 가장 최고의 낙이라고 이야기하고 내용하고도 또 완전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힌두교 베다 경전,
힌두교는 바로 샤먼교이고 샤먼교는 바로 우리가 그 무교인데 이것을 우리가 풍류도라고 말하는데 이 풍류도와 이 힌두교와 샤먼교는 완전한 일치하는 철학과 사상과 생활 규범을 우리가 여기에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승과 승자들에 대한 빚은 베다를 공부함으로써 부모와 조상에 대한 빚은 자손을 낳고 키움으로써 그리고 신들에 대한 빚은 제사를 드리고 공물을 바침으로써 갚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수부강령 유호도 고정명, 수부강령 유호도 고정명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주기는 아까 결혼기란 말은 가주기를 결혼기라 하는데 이 세 가지 빚을 동시에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기도 하다. 자, 그래서 힌두의 가족제도는 이거는 샤먼의 가족제도는 일방적으로 일부 일체제이며 결혼은 성스러운 의식으로 결속된 관계로서 이혼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여성은 결혼 전엔 아버지로부터 결혼 후에 남편으로부터 그리고 남편 사후에는 아들로부터 보호받은 삼종 지도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환국 문명 학술원에서 바로 우리의 전통 풍류도는 바로 사면교이고 샤먼교는 바로 지금 현재 인도의 힌두교와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저는 여기서 공포하고 싶습니다. 공포합니다. 자, 그리고 가정 속에 여성의 역할과 의무는 매우 중시되고 있으며 만우 법전에서는 아이들과 종교의식을 수행, 충스러운 봉사, 부부간의 행복 그리고 조상과 남편의 기쁨은 전적으로 부인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내의 업무는 그 밖에도 금전의 저축과 소비, 청결의 유지, 음식 준비, 가사 등이 포함되며 한편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고 아들의 교육과 딸의 결혼을 돌봐야 하고 조숙으로 종교적 의식을 지내고 베다를 공부하여 일하며 생계를 꾸려야 한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베다라는 것은 우리가 깊숙이 들여다본다는 우리말에서 나온 말을 앞전에서도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부인은 남편의 반분이자 반쪽이라는 것이죠. 최선의 친구로서 남편은 아내를 여신처럼 아껴야 하고 또 모든 행복과 기쁨 그리고 덕이 부인에 달려 있으므로 남편은 부인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이주서 선생님의 이 인도에 대해서라는 이 책에 제가 몇 분이나 읽어보면서 드디어 제가 이 3년 전에 우리가 이 환국사를 복원하면서 풍류도는 바로 브라만교이고 브라만교는 바로 서역에서 출발하고 지중해 문명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완성시켜주는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이러한 아까 앞에서 이야기하던 유아기와 결혼기를 넘어서 바로 그 자신이 의무를 마치게 되는 시기, 즉 퇴직하게 되는 시기, 이거를 우리가 임석이라고 하는데 이 임석이가 되면 사회생활에서 물러나서 자연 속에서 바로 경전을 공부하며 유유자적하게 세월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족의 의무를 마치면 사회생활에서 물러나 한적한 자연 속에서 경전을 공부하며 종교의식을 지내는 임석기로 들어선다. 자, 이 시기에 세상사에 대한 모든 집착을 끊고 해탈의 성취에 필요한 정신적 힘과 자제력을 위해 금욕생활을 한다. 예, 엄중하게 생활한다. 이 말이 바로 그렇게 그 말인 나이가 들어도 한치의 끈함이 없이 엄중하게 살아간다. 이게 바로 금욕생활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제가 오랜 시간 동안에 이야기했던 내용과 이 힌두교에서 베다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 이게 유랑기에 속하는데 마지막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산야사 단계에서는 세속적 욕망과 집착을 완전히 버리고 육체적 죽음이 찾아올 때까지 궁극적 실제인 브라흐만을 명상하면서 일정한 거치 없이 홀로 떠돌아다닌다 이거죠. 산야사는
자, 이것이 바로 풍류도와 같은 것인데, 이러한 산야사는 살아있으면서 이미 자발적인 죽음을 받아들인 것과 다름없으므로 임종하더라도 일반적인 화장의식은 하지 않고 특별한 사마뜨마 뜨히, 즉 의식을 지내는데, 이것을 우리가 산스크리트로 사마뜨이라고 하고 명상의 최고 정점이자 죽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는데, 이렇게 뭐냐면 인생을 우리가 마감해 가는 것이 이게 샤먼 철학과 사상에서 하고자 하는 철학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멋있는 삶을 살 것인가를 오늘 9번째 강의로 이렇게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